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전입니다. 자, 이 연말에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얼핏 봐서는 제도권 뉴스만 접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지금 꼼짝없이 궁지에 몰린 듯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재명이가 기선을 잡고 자 조기 대선으로 가는구나. 대통령 탄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은.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지금 현상을 왜곡하는 겁니다. 진짜 이 팩트를 이제 찾아보면요. 이 이제 선동에 의한 이제 왜곡인데, 요것을 이제 한꺼번에만 딱 이렇게 벗겨보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 저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쫓기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들의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일단 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이게 사실 핵심인데 이거 두 개를 거부할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 안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걸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덕수 총리를 지금 탄핵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또 탄핵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나만 하죠. 그 200 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200표. 지금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0표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빠져버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 불가능하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찬성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다고 봐야죠. 안철수라든가 그 밖에 이런 몇몇 의원들도 다른 건 몰라도 그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그 동의 안 할 겁니다. 뭐 그래서 결국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게 탄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황을 이제 지속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오히려 이제 코너에 몰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아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재판관 3명을 이제 이렇게 그 임명해가지고 구인 체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요, 이런 식이면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도 그렇고, 권영세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요, 처음에는 뭔가 거기에 합의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지지층 안에서 엄청난 지금, 그 부작용이 터지고, 비난이 이제 빗발치고 있죠. 심지어는 그 두 사람에게 건조 화환이 막 이렇게 배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람들도 어떠거라. 자칫하다가는 정치 생명 끊기겠다. 날아가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 사람들에게 뭐 계속해서 문자 날아가고 뭐 항의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뭐 그 두 사람이 친중 세력이다, 뭐 내각자 세력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건 제가 볼 때 크게 작동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각자 세력이 아무리 움직여도 이재명이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본인이 내각제를 원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일단 그건 잠깐 내려놓으세요. 잊어도 되고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당면한 바둑으로 치면 뭐 장기로 치면 지금 뛰는 말, 지금 떠야 될 그 포석이 있거든.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이재명의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야당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명과 대화하는 박지원. 근데 박지원이가 헛소리 하나 했었죠. 거국 내각 총리를 제안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박지원이가.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 코웃음 쳤는데요. 좀 웃기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거국 내각은 걷자도 끄집어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통령은 싸우겠다 했거든요. 처음부터도. 뭐 어떤 타협책을 제시했다거나 무릎을 꿇는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1차 이제 계엄령 선포할 때 이제 국민 담화 이제 발표했고요. 그 후에 또 담화 발표했잖아요. 그때도 그 어떤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은 유화책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때문에 거국 내각은 오히려 홍준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죠. 본인이 자기가 제안했다 그러잖아요. 거국 내각보다는 책임 총리제로 나를 임명해라. 그럼 내가 지금 대구시장 사퇴하고 책임 총리를 맡겠다. 당신은 그 외교하고 국방 안보 이런 것만 해라. 그 이야기는 홍준표가 사실일 겁니다. 전화를 이제 서로 이렇게 통화에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제안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뜬금포입니다. 박지원이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은요.
철저하게 지금 궁지 몰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계속해서 카드라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또한요.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뭐 맞다 안 맞다 말해주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요런 어떤 대통령의 상황을 이해한 요런 박지원 같은 이런 모사꾼들이 이런 되지도 않는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면서 개헌론에 대해서도 지금 견제구를 던지고 있죠. 이 개헌론은 내각제 개헌론자들을 향한 견제구일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프레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다급해지는 거죠. 이재명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칫하면 자기가 2심 심판 3심까지 빨리 가버리면은 그건 게임 아웃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끌핏하면 무속이 어떻고 점쟁이가 어떻고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한덕수 부인도 무속 전문가 이런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들이 지금 말고삐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고삐를 쥐려다가 지금 실패한 겁니다. 말이 막 달아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칫하면 말 달아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없이 이제 싸우자니 이제 깝깝한 거야. 역공당하고 되치기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카드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먹혔죠. 우리 국민들이 워낙 선동이 잘 넘어가고 우리 언론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이 크고 적대적이죠. 대부분. 그래서 전부 이 이제 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보고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쉽게 되는 줄 알았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부터 해가지고 쫙 그리고 차기 노리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조기 대선 되는 줄 알고 난리 났어. 지금 보니까 홍준표, 오세훈, 뭐 유승민, 거기다 이준석까지. 윤석이는 뭐 이쪽은 아니지만 여기 입당한다 그러네요. 뭐 합당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이제 차기를 노리는 인간들이 전부 끌떡거리고 있으니까 뭐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은 여유만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노회한 한덕수에 당했다. 자, 이게 오마이뉴스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람 합리주의자로 이제 생각이 되고 사람이 이제 부드럽고 점잖다 그래서 말이죠. 자신들이 분위기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따라오겠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 이게 이제 고래심줄 같은 어떤 엄청난 어떤 그 뭐랄까 저항력을 가진 만만치 않은 전사의 모습으로 지금 딱 다가오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급당황한 거지.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뭐 새로 이제 만든 법안 6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봤죠,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오픈 게임이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인데 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 이거 지금 여야 합의 안 되면 거부하겠다 이런 분위기지. 거기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3명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도 쉽지 않아 보이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만일에 헌법재판소 가게 되면은 이 상태로 가게 되면요, 기각보다는 각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각하. 요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건. 지금 헌법학자들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란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왜 내란이냐 이거죠. 다른 누구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대요. 대법원도 안 되고 헌법재판소도 그걸 판단을 못한다 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만의 고유한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만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갖고 사람들이 당신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엄밀히 따지면요, 그걸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각하시키면 제일 간단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라면서 돌려보내버리면 돼요. 그럼 모든 게 게임아웃이죠. 기각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사실 각하하면은. 자, 그런 것을 저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한덕수에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사람 많습니까? 이런 뉴스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 일, 와중에 이렇게까지 여유롭다니 참 대단하다. 저들은 죽은 줄 알고 그냥 뭐 이제 칩거하는 것처럼 어디 숨어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있는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금도 당당하대요. 부부가. 와중에 크리스마스 예배는 잊지 않은 대통령 부부다. 이거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과정에서 이길 수 있다. 뭐 각하든 기각이든 충분히 이긴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발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내용을 저들이 모르겠습니까? 이제 시간도 저들의 편이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저들은 한덕수 총리를 지금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뭐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렇게 되면요, 거대한 어떤 거사를 일으켰는데 지들이 내란인데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게 만일에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면은 내란 수계는 이재명입니다. 저들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에요.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자들, 언론도 그렇고 그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대통령 공격하는 자들 많잖아요. 그들. 그리고 언론도 사실 이번에 제대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세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정말 여유롭습니다.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가족들과 조촐하게 예배 드린 걸로 안다라고 합니다만 서울 승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소추로 관제해서 예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하고요, 여기 이제 여러 사람 한 10여 명이 와서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런 일상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들 지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더해 말이죠. 지금 이 분위기 보십시오. 그동안 KBS도 요 KBS거든요.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자, 부정선거로 총선 참패 계엄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단독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상황에 지금 반전인데요. 지난 4월 총선 직후 이 5분이 모여가지고요. 여기 한 사람은 여인형이죠. 여기 이제 방첩 사령관이죠. 요 오른쪽에 여기 약간 잘렸네요. 자, 이 5명이 모여서 관저 회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요한 내용이 이번에 이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선거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더라고 합니다. 총선 부정선거, 윤 대통령 총선 패배 원인은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분명히 지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엄 필요성을 강하게 그때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엄 필요성. 자,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말입니다.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보시면요,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겠죠? 그야말로 이제 근곤일축의 대승부를 지금 펼치고 있고요. 전부 다 유인해서 다 끌어들였어요. 삼국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유인해서 다 끌어들이잖아요. 유인할 때까지는 여기가 죽는 신용을 해야 돼요, 계속. 막 이렇게 여기도 피도 흘리고 또 다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지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다 만들어 놨죠. 자, 여기서 헌재에서 만일에 기각이나 각하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대반전, 역전을 이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공수고삐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말고삐를 쥐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진정한 이 나라 이제 반국가 세력, 간첩들이든 뭐 부정선거 세력이든 이들에 대한 소탕 작전이 이제 드디어 진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얼핏 보면 대통령이 지금 위험한 것 같아도 실상 더 지금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다급한 것은 이재명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